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본 영상에서도 반파 정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달리 반파 정류기 출력에 스무딩 필터가 달려있는 경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이오드와 노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입력 시노소이들 웨이브가 들어가면 다이오드가 순방이 되면 걸리면 다이오드가 턴온이 돼서 아이디얼 경우에는 그냥 입력 신호를 그대로 출력에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사이클 중에 포지티브 사이클은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사이클 때는 다이오드가 턴오프 돼서 출력으로 전달되지 않지요. 그러면 출력에는 입력의 포지티브 사이클만 나타나게 되죠. 이 정류된 신호를 이제 필터링해서 DC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무딩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캐패시터가 달려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캐패시터가 없을 경우에는 입력의 이 포지티브 사이클만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캐패시터가 있을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포지티브 사이클 동안에 다이오드가 턴온 되죠. 아이들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온 전압이 없으면 그대로 출력의 신호가 입력의 신호가 출력으로 오고 이 신호는 캐패시터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지를 하겠죠? 예, 차지를 할 겁니다. 그때 다이오드 커런트는 가장 많이 흘러요. 왜 그럴까요? 다이오드 커런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캐패시터 커런트가 구성되죠. 캐패시터 커런트는 C 디바이 바이 CL 여기 다이오드 양단에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이죠. 이거 DT고 여기는 전류는 RL의 VL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차징 될 때 기울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때 차징 되기 시작하는 이 기간 동안에 캐패시터 전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그 전류를 공급해야 되니까 다이오드 전류가 상당히 커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캐패시터 차지하면 여기서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 입력 신호가 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오드가 리버스 바이어스 걸리죠? 그럼 다이오드 오프됩니다. 오프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게 캐패시터하고 노드 되죠? 그러면 이 RC 타임으로 구성되는 C와 RL로 구성되는 타우로 디샤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디샤지 하겠죠? 디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입력이 포지티브 사이클에 출력으로 오는데 이 출력 신호가 다이오드 턴온되는 신호가 오면 다시 다이오드 턴온돼서 차지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다이오드가 턴온되면서 차지를 하는 구간이 출력으로 입력이 전달되는 구간이고 여기는 다이오드가 오프돼서 RC 타임으로 디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걸 하죠. 이 디샤저는 이쪽에 RC 타임인데 R은 픽스되어 있다 그러면 C가 커지면 클수록 타우가 커지죠. 그래서 이 디샤징하는 크기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되면 요 크기로 니플이 발생하죠. 그죠? 니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전류라는 거는 차지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게 전류예요. 자, 그럼 여기서 대략 보면 노드 쪽으로 전류 흘러가는 거는 이 IL이고 전체 한 사이클이라고 보죠. 여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한 사이클 보면 ILT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캐패시터 차지량은 볼테이지하고 양단의 볼테이지와 캐패시턴스죠. 대략 보면 캐패시터와 로드 커런트와 캐패시터 볼테이지는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 뒷장에서 디테일하게 니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로드에 걸리는 전압은 대략 어떻게 되냐면 니플의 절반이 에버리지라고 가정하면 요 V 피크치에서 마이너스 이 니플의 절반 값 하면 대략적으로 로드에 걸리는 전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들이 아닌 경우는 다이오드가 선온되는 전압이 있을 겁니다. 다이오드 온 전압이 있어요.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0.4에서 뭐 반도체로 오면 0.9V까지 뭐 85V, 9V까지 됩니다. 농도에 따라 달라요. 전자회로에서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 얘를 대표적인 값으로 0.7V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이오드에 선온 전압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캐패시터가 디스차지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입력이 시노소이드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가면 포지티브 사이클 때는 다이오드가 일정한 전압이 올라가면 다이오드 전원 전압이 올라가면 다이오드 턴온 되죠. 그래서
이게 입력 신호고, 요게 다이오드 넘어가는 건데, 다이오드 일정한 전압, 입력 전압이 일정한 다이오드 전압 턴온이 되기 시작하면 다이오드가 턴온이 돼서 입력의 포지티브 사이클이 출력으로 갑니다. 출력으로 가서 캐패시터를 차지합니다. 이때 전류가 가장 많이 흘러요. 왜냐면 캐패시터 흐르는 거는 캐패시터의 양단에 걸린 전압의 기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기울기죠.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동이니까 기울기죠. 이때가 전류가 가장 많이 흐릅니다. 이때의 전류를 이 다이오드는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사용할 때 볼티지 레이팅하고 그다음에 커런트 레이팅이 있는데 전격이죠. 이런 것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여야죠. 즉 커런트 전격이 요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만족을 해야 다이오드가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캐패시터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죠. 동일한 길기에서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차지 다 되고 나면 요 피크치가 어디에 차지될까요? 요 피크 올라가시는 거는 V 인풋의 피크 마이너스 다이오드 턴온 전압일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입력 신호가 줄기 시작하면 다이오드 리버스 걸리니까 다이오드 턴오프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R과 C의 타임 컨스턴트로 R과 C1의 타임 컨스턴트로 디차징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이 다시 포지티브 사이클 들으면 요 차징한 것보다 다이오드 턴온 전압까지 올라가면 다이오드가 턴온 될 거고 그때에 다이오드 턴온 돼서 캐패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다이오드 턴오프 되면 다시 디차지하고 이런 게 반복돼서 니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는 스무딩 필터라고 그러는데 이 스무딩 필터는 크면 클수록 이 니플이 적어집니다. 그죠? 출력 니플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RC 타임이 적으면 적을수록 디차징 하는 게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가정에서 노드는 일정하다고 보고 캐패시터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캐패시터 크면 RC 타임이 커져서 디차징하는 이 양이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캐패시턴스가 줄어들면 타임 컨스턴트 줄고 그러면 따라서 디차징하는 양이 커져서 캐패시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렇게 니플이 상당히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는 이 스무딩 캐패시터는 들어오는 주파수와 이런 거에 비해서 니플이 적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니플이 예를 들어서 아웃풋에 뭐 5% 혹은 10% 이하로 돼야 된다. 그럼 거기에 맞도록 C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니플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플이 되면 이 차징 여기는 다이오드가 턴온되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다이오드가 턴온되면 캐패시터 차징하죠. 일정한 분의 다이오드 순방에 걸리면 차지돼서 여기서 다이오드 차지가 됩니다. 그때의 피크치는 대략적으로 입력의 피크치 마이너스 다이오드 턴온 전압이에요. 그다음에 입력이 내려오면 이제 다이오드가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서 턴오프 되고 그러면 디차지 하죠. 자, 이 디차지하는 타임 컨스턴트는 C와 R의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면 아웃풋은 대략 이 리플의 아웃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풋의 시간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피크치가 어떻게 초기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피크치죠. VP 마이너스 다이오드 턴온 전압이에요. 그리고 타임 컨스턴트 어떻게 돼요? 이 RC니까 exponential 그다음에 마이너스 T 오브 타임 컨스턴트입니다. 이렇게 디차징을 해요. 어디서부터요? T1부터 T3까지는 다이오드가 턴오프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무엇이죠? 타임 컨스턴트가 굉장히 크면 이 RC분의 1이 굉장히 적죠? 예, 그리고 이 텀이 1보다 적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exponential 마이너스 엡실론은 대략적으로 1 마이너스 엡실론입니다. 엡실론은 1보다 훨씬 클 때예요. 작을 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타임까지 커서 이렇게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게 피크치 값이고요. 요게 시간에 따라 디차징하는 값이에요. 이 크기가 리플이죠. 자, 그러면 시간 한번 대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요 시간은 턴오프 될 때요. 즉 T3 마이너스 T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T4 T3 마이너스 T1은 대략적으로 되면 완주기 그러니까 왜 주기죠? 완주기에서 T3 T4 마이너스 T3를 뺀 거예요. 이렇게 뺀 거죠. 그럼 이게 턴온 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서 이 T에 비해서 생략해 버리면 대략적으로 T3 마이너스 T1은 우리가 한 주기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T를 그냥 주기로 대입하면 대략적으로 니플 크기는, 요 파란 게 니플이니까 니플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캐패시터가 크면 줄어들게 되고요. 노드 커런트, 여기서 가져가는 노드 커런트 크면 차징하는 양이 이렇게 차징하는 거잖아요. 예, 로드 커런트가 크면 니플이 커집니다. 주파수에 따라 당연히 주파수가 증가하면 차징하는 빈도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죠? 차지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니플이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하면 스무딩 캐패시터하고 요 노드가 어떻게 가지하는가에 따라서 스무딩 캐패시터를 결정하면 이 아웃풋 니플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 아웃풋 니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에 따라서 노드하고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캐패시턴스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LT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이오드의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임 컨스트에 따라서 이 디차징하는 이 니플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공부한 스키매틱이 여기 그려져 있고요. 스키매틱 그리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앞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캐패시터를 조절하면서 출력 파형을 보기를 원합니다. 즉 타임 컨스턴트 조절해서 출력에 디차지 할 때에 그 파형을 보고 또 그로 인해서 니플이 발생하는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항은 1K로 픽스 시켜 놓고요. 다이오드는 우리 앞에서 계속 사용했던 온세미 다이오드를 썼습니다. 다양한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 다이오드는 용량에 맞도록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에 이 모델 파라미터 들어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얘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준 모델 파라미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터는 변화시켜야 되니까 캐패시터를 변수로 놨습니다. 변수로 놓고 해서는 캐패시터 C라는 변수를 놓고 걔를 중괄호로 닫으면 변수가 되겠습니다. 얘를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변화시키는 걸 스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스텝으로 보면 캐패시터 변수가 수입해야 되는 캐패시터 C인데 얘를 리스트로 하겠다는 거죠. 리니어로 할 수도 있고요. 옥타브로 할 수도 있고요. 데케이드로 할 수 있는데 리스트로 하겠다는 겁니다. 리스트로 하겠는데 첫 번째는 4.7 마이크로페라드 때 해석하고 두 번째 파라는 47 마이크로 해석하고 세 번째는 470 마이크로페라드를 썼을 때에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을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소스를 집어넣어야 되죠. 소스는 사인 웨이브를 집어넣습니다. 제로 투 피크 앰플리튜드는 10V고요. 그다음에 주파수는 60Hz. 우리 그 한귀에서는 전기 신호, 전기 들어오는 220V RMS가 들어오는 그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이제 타임 어널리시스 해야 되니까 트렌 어널리시스 해야죠. 이 트렌을 치면 여기 보면 타임형의 트렌 어널리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주파수형의 해석이 있고 다양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타임 해석이 스탑을 60ms 놨어요. 이유는 60Hz가 대략 완주기가 16.7ms니까 몇 주기 동안 보기 위해서 60ms 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한 데이터를 스토어하는데 0부터 스토어하도록 해놨고요. 간격은 해석하는 간격은 0.0ms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려고 하면 여기 런을 돌리거나 혹은 시뮬레이터 들어가서 또는 동일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누르면 시뮬레이션 돌아갔어요. 얘를 이제 보면 입력을 찍어보도록, 출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찍고요. 그다음에 출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찍은데 출력 파형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얘를 빨간 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빨간 거로 놨죠? 자, 그럼 보면 여기 때는 캐패시터 디차지 돼 있으니까 다이오드가 온되는 순간에 그대로 입력의 그 포지티브 해프 사이클이 캐패시터를 차지합니다. 이때 전류가 가장 많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캐패시터 차지하고 나면 여기가 피크치에서 마이너스 다이오드 온전압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 내려오면 다이오드가 턴오프 돼서 그러면 C와 R로 구성되는 타임 컨스트로 디스차지 하는데 C가 큰 거는 이렇게 디스차지를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C가 47 마이크로패러일 때고요. 그 다음에 C가 4.7 마이크로패러일 때입니다. 굉장히 많이 RC 타임 컨스트가 작기 때문에 이 디스차징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로 인해서 이게 니플인데 니플이 상당히 캐패시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이 다이오드 커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커런트를 보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죠. 이제 캐패시터를 중간에 픽스를 시켜놓고요. 470 마이크로 픽스 시켜놓고 또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트와 이 로드에 흐르는 커런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면요. 나왔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입력을 지금은 아까 같이 10V 입력이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찍으니까 다이오드 전류니까 다이오드 전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좀 귀찮으니까 다른 건 다 지우고 를 더 늘리죠. 애드 플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플러스를 하고 여기에 다시 입력을 찍어서 보고 커런트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 커런트를 보면 이렇게 하면 이 커런트죠. 이 커런트 불러서는 이렇게 커런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찍은 거 그러니까 밑에다 커런트를 찍죠. 커런트입니다. 그 다음에 노드 커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도 커런트고요. 요 캐패시터에 흐르는 다이오드 커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오드 커런트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캐패시터 차지니까 캐패시터에서 흐르는 커런트가 굉장히 커서 캐패시터 때문에 다이오드 커런트가 상당히 많이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이오드가 턴온될 때 약간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이쪽 Vout이 증가하니까 Vout 나누기 R 하니까 이게 R이 약간의 증가를 해요. 디차지하고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캐패시터에 그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트가 이쪽이 가장 큰 180mAh죠. 만약에 다이오드 여기를 47이 아니고 다이오드 사이즈를 캐패 사이즈를 470 마이크로패럿으로 증가시키면 전류가 훨씬 더 많이 흐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죠. 예, 시뮬레이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입력하고 출력의 볼테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0마이크로니까 디샤지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플랫하게 되지. 약간의 차징, 디차징에 따라 약간 차징하죠. 그러면 두 번째 칸에 전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죠. 전류가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1.6암페어가 흘러요. 그 다음에 이쪽 노드 커런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노드 커런트는 아이고 이렇게 노드 볼티지가 되죠. 여기 전류를 찍으면 전류를 보세요. 전류잖아요. 노드 전류입니다. 차징하고 뒤차징할 때고 차징할 때 약간 증가하죠. 차징하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R아웃을 R로 나누기 때문에 V아웃을 R로 나누기 때문에 그죠. 노드 커런트는 캐패시터 커런트를 볼까요? 캐패시터 커런트는 상당히 많이 흘리죠. 여기 기울기가 C 타임스 D 아웃 디바이 바이 DT가 전류니까 여기 기울기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캐패시터 커런트 굉장히 크고 이 캐패시터 커런트를 대부분이 다 누가 공급해야 돼요? 다이오드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의 맥시멈 전격 전류가 요 커런트 흐르는 거를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이오드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를 해당 응용에 맞도록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반파 정류기에 출력 스무딩 필터가 달려있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어댑터를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는 우리 220V RMS 값 60Hz를 필요한 5V로 턴하는 거죠. 그러면 맨 앞에 트랜스포머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서 풀 렉티파이어 하겐 브릿지 회로가 달려 있고 그 브릿지 회로에서 스무딩 필터가 그 다음은 스무딩 필터가 달리고 그 다음 스무딩 필터에서
레귤레이션 하기 위해서 레귤레이터가 달리는데, 레귤레이터는 두 가지로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제너 다이오드로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고, 파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LDO를 가지고 임플멘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AC to DC 컨버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